지금 여기가 내 공간이구나. 나만의 공간을 딱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라운 몬테소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몬테소리가 말하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몬테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영아부터 3, 6세 이상 아이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흡수하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. 심지어는 교실 안에 선생님이 없어도 준비된 환경만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.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그만큼 선생님이 없어도 아이들이 교구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준비된 환경, 또 완벽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, 또 앞으로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접근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, 정돈된 환경입니다. 아이들은 예전부터 뭔가 질서를 지키고 싶어하는 질서에 대한 민감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질서 있고 정돈되고 깨끗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몬테소리 유치원에 딱 들어오면 이런 아이들의 민감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. 저도 교구를 제공하기 전에 교구 세팅을 할 때는 항상 그 트레이라고 하죠. 이 트레이의 크기도 맞추어 놓고 또 그 트레이마다 앞부분에 선에 딱 맞춰서 좀 정돈된 느낌을 주려고 해요. 그리고 이 안에는 내용물이 조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오리 길 때는 가위도 들어가야 되고 또 풀도 들어가야 되고 활동지도 들어가야 되고 뭔가 잘라놓은 걸 담을 만한 어떤 작은 그릇도 필요한데 이런 너무 여러 가지를 그냥 담아 놓게 되면 아이들이 막상 가져갔을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할 때 저는 풀이나 가위 같은 거 아니면 연필, 색연필 등을 담아놓을 수 있는 필통을 따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줬었고요. 이렇게 제가 이 교구 세팅에 신경을 썼던 이유는 몬테소리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환경이고 또 아이들은 이렇게 질서 있고 정돈된 이런 환경을 봤을 때 훨씬 더 흥미롭게 느끼기 때문이에요. 정돈된 환경에서 아이들은 훨씬 더 주인 의식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내 공간이구나. 그러면 내가 속한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해야지라는 생각까지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럽혀진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절대 정돈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정돈되고 깔끔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랬을 때 아이들이 자기가 속한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둘째는 공간의 질서를 지켜주는 환경입니다. 몬테소리 유치원에 가보시면 중간중간에 주단이 좀 놓여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주단의 의미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의미예요. 근데 몬테소리에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구 활동을 하다 보면 교구 중에는 아주 작은 요만한 구슬을 나열해 놓는 작업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좀 카드를 좀 정렬해 놓고 하는 활동들도 있고 아니면 뭔가 탑을 쌓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내 공간이 없고 이걸 그냥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내가 세워놓은 구슬을 누군가 툭 차서 발로 차서 이게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예쁘게 정리해놓은 카드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. 근데 이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크게 속상해하고 굉장히 이거에 대한 집중이 확 흐트러진다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.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딱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에서 할 때도 나만의 이런 공간들을 제공해줘서 우리 친구들이 활동에 방해받지 않고 쭉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계획과 선택, 또 실행, 마무리가 모두 가능해야 하는 환경입니다. 자, 이렇게만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? 제가 오늘은 유치원 하루 일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서 요거를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. 아이들이 등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자기의 짐을 조금 정리를 하겠죠. 그래서 가방을 내려놓고 뭐 가방장에 넣는다던가 겨울에는 점퍼를 뭐 잘 옷걸이에 걸어 놓는다던가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간식을 먹은 다음에 계획을 하게 돼요.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건 내가 어제 했던 일을 뭐 이어서 해본다던가 아니면 어저께는 못했지만 오늘은 꼭 해보고 싶은 교구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은 수첩을 항상 줘요. 그래서 그 수첩에다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. 근데 5살 아이들 같은 경우는
활동 하나가 짧기도 하고 아직 우리 반 교실에 어떤 교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6세, 7세 정도부터 이 계획하는 걸 시작을 해요. 근데 또 6세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써서 손으로 쓰는 거 혹은 글씨를 읽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. 자, 7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이 훨씬 더 가능하고 또 7살 친구들의 활동은 그냥 하루 만에 딱 끝나는 활동보다는 조금 더 이틀, 3일을 걸쳐서 길게 작업해야 되는 활동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내가 오늘은 뭘 하고 싶은지 혹은 내가 어제 했던 걸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지 근데 때로는 내가 어저께 했던 활동도 오늘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하루를 계획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.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선택을 하러 가는데 만약에 내가 어저께 이거 했으니까 혹은 못했으니까 내일은 꼭 해봐야지 라고 하고 왔는데 그 교구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?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방황할 거예요. 저는 충분히 아이들한테 이 교구를 한 달 정도를 내줬으니까 이 교구를 새로운 교구로 갈아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교구를 갈아줬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온 친구가 굉장히 그 교구를 많이 찾으면서 다니더라고요. 그리고 그 자리에 그게 없으니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선생님 저 이렇게 생긴 교구 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라고요. 아이들은 내가 마음속으로 혹은 계획서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의 자유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방해받는다는 느낌이 클 수 있어요. 또 다른 예로는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자리에 앉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리기 교구에 가위랑 활동지는 있어요. 그래서 가위로 실컷 재밌게 오렸어요. 근데 활동지에 붙이려고 보니까 풀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이 친구는 열심히 집중하다가 가위를 내려놓고 또 가서 풀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러면 이 아이가 충분히 앉아서 붙이고 오리고 붙이고 오리고 붙이고를 반복하면서 집중할 수 있었는데 풀이라는 교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구를 집중하는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획부터 선택, 실행, 마무리가 다 스스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환경은 아이가 앉았을 때 이 집중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 쟁반 안에 이 교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실제로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준비해 주시는지는 이제 알았는데 막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싶은 어머님들 또 교구는 있지만 이 교구를 어떻게 제공해주고 세팅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기반으로 집에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.